반갑습니다. 교리학교 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상시 훈련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상시 훈련을 어떻게 체질화 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고해 생활을 낙원 생활로 그렇게 이제 하려면 마음 공부가 이제 꼭 필요하죠. 마음 공부가 꼭 필요한데 그 마음 공부를 1분 1각도 떠나지 않고 항상 할 수 있도록 이제 밝혀주신 것이 사실은 이제 훈련법입니다. 훈련법에는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이 있는데 지금 시대에는 4차 산업사회라 과거 농경사회처럼 그 정기훈련을 농한기를 이용해서 3개월씩 날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가 되는 훈련이 무엇이냐, 상시훈련이 주가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시훈련, 이것을 체질화하는 것이 내가 낙원 생활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정말 어떤 핵심 방법이 되는 이제 그런 내용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상시훈련을 그러면 어떻게 체질화할 것인가? 그 상시훈련의 체질화에 대한 그런 방법은 원기 16년에 발간된 초기교서 불법연구회 통치 조당규약이라는 초기교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핵심 방법은 상시일기와 교화단입니다. 상시일기와 교화단입니다. 근데 지금도 우리가 이제 계속 상시일기도 쓰라고 하시고 교화단도 있고 그런데 왜 지금은 이것이 상시훈련 체질화가 안 됐느냐, 이런 질문을 이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교화단이 지금 형식적으로는 이렇게 갖추어져 있지만 그 교화단 운영의 내용이 초창기와 지금 다르게 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서 대종사님께서 교화단을 운영하시고자 했던 그 뜻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이 이제 불법연구 통치 조당교약인데, 그것이 이제 왜 초창기와 다르게 지금 이렇게 제대로 운영이 되지 못하느냐, 이것은 우리의 아픈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초창기 때 이 불법연구의 통치 조당교약에서 이제 밝힌 대로 교화단 운영이 사실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잘 되었었는데, 일제 말기에 일제의 탄압이 이제 심해지게 되면서 교화단 활동이 금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화단 활동이 사실은 맥이 이렇게 좀 끊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해방되고 나서 우리 교단적으로 전제동포 구호 사업도 이루어지고, 해방 후에 그 만주나 일본에서 동포들이 이제 넘어오면서 그 혼란한 그런 시국이잖아요. 그리고 또 몇 년 후에 6.25 한국전쟁이 이제 발발을 하게 되고, 이러한 역사적인 소용돌이로 인해서 그 일제 말기에 그 교화단 활동이 중단됐던 그 내용이 제대로 살아나지를 못했습니다. 살아나지를 못했어요. 그 기간에 한 10년 정도 되다 보니까 그 활동을 안 했던 어떤 후진들이 다시 또 지도인으로 되고, 그런 과정에서 내가 해보지 않은 내용을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 줄 수는 없으니까 맥이 이제 끊어졌다고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교화단이 형식은 갖추어져 있지만 그 실질적인 운영하는 내용은 사실은 그 맥이 초창기와 같이 아직 살아나지 못한 상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원불교 교화의 정체성을 제대로 확립을 하려면 그 부분이 살아나야 됩니다. 이것이 사실은 교단적으로 굉장히 큰 과제이고 중요한 과제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불법연구의 통치조당교약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불법연구의 통치조당교약은 크게 당규 원칙과 당규 세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서론격에 해당이 되는 총론이 나와 있습니다. 총론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종사주 단독하신 힘으로서는 그 각지에 산주한 회원의 공부와 사업을 고루 훈련하기 어려운지라 고로 이에 회원 구인으로 일단을 삼고 단장을 1인 가하여 단장은 종사주에게서 배운 그대로 자기 아래 구인의 공부와 사업을 지도 감독해 하고 그 아래 구인은 또 자기 단장에게서 배운 그대로 매희나 구인씩 지도 감독하기 위하여 이단을 조직하리 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교화단 조직을 하는 것은 그 단원들의 구인 단원들의 공부와 사업을 지도하기 위해서다. 공부 사업을 고루 훈련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핵심 목적이죠. 그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제 공부와 사업을 고루 훈련시킬 것이냐? 그 매개체가 되는 것은 상시일기입니다. 상시일기입니다. 공부를 이제 훈련시키는 그 상시일기 내용은 이제 상식역량주의상, 교당내양주의상, 계문 그런 것을 이제 기재를 이제 하게 하고요. 또 사업을 훈련시키는 그 상시일기 내용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해시해수. 이 불법연구 통치조당교약에서는 해시, 즉 은혜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성적이다 이렇게 밝히셨고 은혜를 받는 것에서는 부채표다. 은혜를 받는 것을 빚지는 거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 부채표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다 기재를 이제 하게 하셨습니다. 정신, 육신, 물질 간에. 근데 이제 그 사업 성적을 기재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과는 좀 달랐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사업 성적은 우리 원불교 교단 내에서 은혜를 베푼 거에 대해서만 사업 성적을 이제 올리게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대종사님 당대 때는 각자 개인이 그 해시해수 사업 성적 부채표로 이제 기재를 하는데 불법 연구의 내에서 이루어진 것도 기재를 하고 육친 관계 속에서 즉 가족 내에서 이루어진 것도 기재를 하고 기타 외인간 대사회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다 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 성적과 부채표를 비교를 하면 평생 그것을 기재해서 비교를 하면 인과적으로 이제 자기가 얼마나 복을 지었는지 혹은 빚을 지면서 살았는지를 딱 그 기재된 것과 일치를 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부사업 상시일기 기재한 것을 교화단에서 단장이 그것을 조사를 함으로 해서 그 단원들의 공부사업을 훈련시키도록 그렇게 이제 해주셨습니다. 불법연구의 통치조당교약의 그 당규 원칙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수의단의 조직과 선거 방식, 단조직 방식, 회의와 각일 방식, 단원의 권리와 의무, 단장의 권리와 의무 등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규 세칙에는 총론에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죠. 구체적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단원으로서 매일 일기 조사하는 법. 여기서 이제 일기는 상시일기를 말합니다. 상시일기를 말합니다. 이 불법연구의 통치조당교약이 원기 16년에 발간이 됐는데 그 한 해 뒤에 발간된 원기 17년에 발간된 보경 6대 요령 초기 교서에는 우리 정기훈련 11과목의 내용 중에 상시일기가 빠져 있습니다. 왜 빠졌느냐? 그 상시일기에 대한 내용은 아주 자세하게 불법연구의 통치조당교약에 들어있어서 그 상시훈련은 이 불법연구의 통치조당교약의 내용으로 인해서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상시훈련을 진행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정기훈련 과목에는 이제 상시일기가 이제 좀 빠졌었죠.
대신에 이제 수시 설교가 이제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원기 28년 발간된 불교 정전에는 이제 들어가게 그렇게 이제 되었습니다. 이제 단원으로서 매일기조사법 그 내용을 보면 제가 출가를 물론하고 상시 훈련을 고루 시키기 위하여 매일 일기법을 제정하였나니 이는 단원 각자로 하여금 상시 훈련 성적을 매일 일기표에 기재하여 자기가 자기 공부의 선불선을 알게 하며 자기가 자기의 공부심을 스스로 건명케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단원들이 각자 상시일기를 쓰는 목적이 뭐냐? 이걸 씀으로 해서 이제 상시일기 훈련이 고루 이렇게 되어질 수 있다. 이 상시일기를 씀으로 해갖고 내가 하루를 살면서 선불선이 내 공부가 어느 것은 잘 되고 어떤 것은 못 됐는지를 스스로 이제 알게 되죠. 스스로 알게 되고 자기가 자기의 공부심을 스스로 건명케 한다. 내가 공부를 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상시일기를 쓰면서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스스로 반성하게 되죠. 아, 내일부터는 좀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이제 스스로 우러나게 되겠죠. 그것이 공부심을 스스로 건면하는 것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원들을 매일 이렇게 상시일기를 쓰고 한 달에 한 번씩 교화단회가 있을 때는 그 상시일기를 이제 가지고 오면 단장은 그것을 한 달치 통계를 내면서 조사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단장으로서 단원의 일기 성적을 매월 조사하는 법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단원의 상시 훈련에 대하여 단장은 그 성의를 권면하며 그 방법을 지도하고 공부의 진태를 대조하기 위하여 매월 그 성적을 조사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교단에 와서 단장이 이제 단원들의 그 상시일기를 한 달치를 통계를 내고 조사를 이제 하는 이유는 뭐냐? 단원 상시 훈련 공부의 성의를 권면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그 방법을 잘 지도하기 위해서고, 그리고 공부의 진태를 대조하기 위해서다. 공부가 저번 달하고 이번 달 비교했을 때 얼마나 계속 잘하고 있는지, 혹은 또 혹시 또 후퇴되지는 않았는지, 이런 걸 또 점검을 하면서 더 권면하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 교화단에서 단장이 단원의 상시일기를 조사한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저도 공부를 해보지만 나 혼자만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그 의지력이라는 게 어떤 큰 경계가 있거나 그러다 보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교화단회를 하면서 단원들끼리 서로 문답 감정 회의도 하고 또 단장님이 이렇게 또 내 공부를 챙겨주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그걸 또 계기로 새롭게 마음을 다잡아서 용기를 얻고 더 강한 의지력을 다시 추진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스스로 훈련도 하지만 스스로 훈련을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그 공부를 꾸준히 해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죠. 불법연구회 통치조당교약에서 상시훈련을 체질화하는 그 방법의 핵심 두 가지는 상시일기와 교화단입니다. 거기서 상시일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상시훈련을 고루 시키기 위한 도구다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상식윤주의상, 교당량시주의상, 계문 이런 것을 이제 다 점검을 하다 보면 그거 전체를 실행하는 내용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자기 공부의 선불선을 알게 한다. 그것을 이제 기재하면서 내가 실천은 얼마나 잘 되었는지, 또 실천이 안 되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 스스로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공부심을 스스로 건명케 하는 것이다. 실천이 잘 안 된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내일은 좀 더 이 기재를 하면서 더 잘 실천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이제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스스로 권면하는 거죠. 이러한 이제 상시일기를 전 회원들이 당시에는 이제 불법연구회였으니까요. 불법연구회 전 회원들이 잘 기재를 하도록 대종사님께서는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셨던 것 같아요.
이 상시일기 기재가 사실은 원기 13년에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원기 13년부터 이제 상시일기장이 만들어져 가지고 원기 23년, 딱 10년이 됐을 때 우리 초기 발간문인 회보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10년 안에 또 5년간, 6년간, 7년간, 8년간, 9년간, 10년간 해서 상시일기를 꾸준히 기재한 사람 명단이 교당별로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만 보더라도 이 상시일기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고 그 상시일기 기재하는 것을 권장을 하셨느냐 하는 것을 이제 엿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원기 23년 회보에 보면 그 사종일기라는 것이 이제 나옵니다. 회보라는 것은 지금 이제 원강지하고 비슷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강지하고 비슷한 교단 소식지라고 보면 되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사종일기가 이제 나오는데 그 사종일기는 뭐냐 하면 이 상시일기에 4가지 종류가 있는 겁니다. 대종사님 이제 초창기에는 그 문명률이 높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글자를 아는 사람도 있고 글자를 모르는 사람도 있고 또 글자를 모르는데 숫자만 아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러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 형편에 맞게 그 상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그 형편에 맞는 상시 일기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종일기입니다. 4가지 종류의 상시 일기. 정식일기, 간이일기, 유무념, 태조사입니다. 정식일기는 뭐냐? 정식일기는 이제 그 상시일기 안에 상시형용주의사항, 교당량시주의사항, 계문, 그리고 사업성적 부채표, 즉 해시해수죠. 그것까지 다 기재를 이제 하게 하신 것이 이제 정식일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다 기재하다 보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문자를 아는 사람 중에서도. 그래서 이제 간이일기라는 게 나와요. 그 간이일기는 사업성적 부채표는 기재하지 않고 계문하고 상시형용 주의사항 중에서 그 연불자성, 경전, 의두 그 공부한 내용만 기재를 하고 또 교당량시 주의사항 중에서는 예외 참석한 거, 입선한 거 그리고 교당량시 주의사항 3조 그 내용만 이제 기재를 이렇게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간이일기는 상시일기 중에 학습 상황과 계문에 대한 내용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무념은 문자를 모르고 숫자만 아는 사람들이 상시일기를 기재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루를 생활하면서 마음을 이렇게 챙겨서 주의심을 가지고 바르게 치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으로 기재를 하고 또 그런 주의심을 놓고 치사를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념으로 기재를 해가지고 그것을 숫자로 기재한 것이 이제 유무념이죠. 근데 또 대종사님 당대 때는 이 숫자도 모르는 분도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쓰게 한 상시일기가 뭐냐? 태조사입니다. 태조사. 흰 콩, 검은 콩. 10일에 한 번씩 이제 부패가 있었으니까 그 10일 동안 흰 콩, 검은 콩을 이렇게 실행한 바대로 이제 유념한 것은 흰 콩, 무념한 것은 검은 콩에서 모아오면 그때 이제 숫자 부패에 왔을 때 숫자 아는 분이 그 콩을 세서 숫자로 기재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상시훈련을 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사종일기를 보면서 한 대종사님께서 회원들에게 이 상시훈련을 고루 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정성을 많이 들이셨는가, 고민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가, 누구나 다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셨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다음 이제 상시훈련을 체질화하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부분이 이제 교화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화단. 교화단에서는 이제 단장의 역할이 중요하죠. 그 단장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단원의 상시 훈련에 대해서 그 성의를 건면하며 방법을 지도하고 공부의 진태를 대조하기 위해 매월 그 성적을 조사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단원들의 상시 훈련 성의를 건면을 하고 또 상시 훈련 방법을 또 지도해주고 더 공부가 계속 앞으로 나가는지 또 후퇴하는지 대조하기 위해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 단원들의 상시 일기 기재한 그 내용을 이제 월별로 통계를 내는 거죠. 그렇게 월별로 통계를 내 가지고 그래서 이제 매월 통계를 내서 1년 말 12월에는 12개월 전체를 다 기재 통계 낸 내용을 지금으로 말하면 총부 교화훈련부, 그 당시에는 교무부라고 했습니다. 그 교무부에 다시 보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교무부에 보관이 되고 있어서 인사라든지 또 법의사정이라든지 그런 데 또 활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그 평가가 연계가 되도록 이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장이 단원의 상시 훈련을 도와주고 알려주는 데 있어서 매개체가 되는 것은 상시 일기입니다. 제가 쭉 이제 설명을 좀 드렸죠. 우리가 이제 상시 훈련에서 이제 핵심이 되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사막 공부를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법으로 대종사님께서는 상식용 주의사항을 이제 밝혀주셨습니다. 인간 생활을 하여가면서도 상시로 공부할 수 있는 빠른 법으로서 상식용 주의사항을 이제 밝혀주셨죠. 그런데 이 상식용 주의사항이 원기 10년에 발표된 훈련법에 포함되는 관계로 원기 23년에 발표된 일상수행의 요법 그 실천 내용은 사실은 좀 빠져있는 그런 상황인데 대산종사님께서 원기 23년에 발표를 하신 일상수행의 요법, 우리 일상생활을 하면서 경계마다 늘 대조를 하면서 실천을 해야 되는 그 공부법인 일상수행의 요법도 상식용 주의사항과 아울러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밝혀주신 공부법이 수도인의 일과입니다. 이 수도인의 일과를 가지고 우리 교류학교에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공부하는 표준을 잡고 실천을 이제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상시일기도 이 수도인의 일과의 내용으로 이제 상시일기를 기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도인의 일과는 아침은 수양정진, 낮은 보온노력, 저녁은 참회, 반성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신고를 모시고 또 자선을 하고 또 하루를 미리 연마를 하죠. 그리고 낮 동안 보온노력, 사안에 감사 보온하는 그런 방향으로 치사를 하면서 생활을 하다가 노는 시간이 있을 때, 일이 없을 때는 경전법교 연습도 하고 어두연마도 하고 그리고 저녁에 참회 반성 시간으로 하루 사막 공부한 것을 또 아침에 미리 연마한 것을 내가 얼마나 실행이 됐는가 그것을 이제 대조하는 상시일기를 기재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신고 모시고 잠들기 전에 염불자선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북교과 하반기 교리학교에서는 이러한 내용으로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수도인의 일과를 실천을 하고 그것을 매일 저녁에 상시일기로 기재를 하고 또 우리가 교리학교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모임이 있을 때는 단모임을 진행을 하면서 상시일기 점검을 하고 문답감정 회호를 하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근데 이제 이 수도인의 일과가 아까 이제 좀 전에 보신 것처럼 보면 이 내용이 많지 않습니까? 조목이. 이것을 해오지 않은 공부인이 갑자기 이것을 다 실천하려고 하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럽고 이거 다 또 실천할 수도 없습니다.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류학교를 진행하게 되면 먼저 각자가 이 여러 가지 조목 중에서 실천할 수 있는 조목을 선택을 하게 할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나는 원불교를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잘 모른다. 그래서 나는 그냥 우리가 이제 사종 의무 중에 신고가 있으니까 이 신고 실천하는 거하고 이제 보통급이니까 보통급 계문만 점검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정해도 괜찮습니다. 그런 식으로 또 어떤 분은 이제 나는 이제 그것도 하면서 경전 공부하는 것은 같이 실천해 보겠다. 이렇게 정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각자 자기한테 맞게 자기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조목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종사님 당대 때도 사종일기를 실행을 하셔가지고 각자 형편에 맞게 그렇게 상시일기를 기재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형편에 맞게 자기가 실천할 수 있는 조목을 정해서 그렇게 실천을 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한 경험에 의하면 처음부터 많은 조목을 하는 것보다 처음에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조목을 정해가지고 그것이 어느 정도 습관화 되잖아요. 그 다음에 한 조목씩 한 조목씩 늘려가는 것은 쉽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너무 많은 조목을 정해놓으면 하다가 이게 중단되기가 쉬워요. 근데 처음에는 너무 부담스럽게 많은 조목 하지 말고 내가 실천할 만한 그런 조목으로 정해가지고 그렇게 실천하는 것이 습관들이기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조목 늘려가는 것은 다음 좀 쉬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실천하고 나서 중요한 것이 뭐냐? 저녁에 그 실천 조목을 집에서 상시일기로 이제 기재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왜 상시일기 기재가 그렇게 중요하냐? 아까 이제 불분용교 통치조당교약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상시일기를 이제 기재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 공부의 선불선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잘 실천을 하고 있는지 혹은 잘못 실천을 하고 있는지 상시일기를 기재하다 보면 여실히 딱 눈앞에 드러나니까 스스로가 딱 명확하게 알게 되죠. 또 그러다 보면 자기가 자기의 공부심을 스스로 분명히 하게 됩니다. 내가 실천 안 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 기재를 하면서 내일은 좀 더 실천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나죠. 그것이 이제 스스로 공부심을 이제 건명케 하는 거죠. 그래서 상시일기를 기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니까 저녁에 상시일기를 꼭 기재를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교리학교에서 일주일에 한 번 이제 모임을 할 때는 단모임도 진행을 하고 할 텐데 그때 그동안 이제 일주일 동안 상시일기 기재한 것을 단원들끼리 상호 이제 점검도 하고 또 문답 감정 회오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공부를 진행했는지 그런 거 묻고 답도 하고 내가 감각된 바 있으면 그것을 얘기를 해서 서로 공유도 하고 또 의심된 바 있으면 또 질문도 하고 이제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수도인의 일과로 하는 상시 공부의 길을 도와주고 이제 알려주는 그런 법을 실천하는 것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단모임을 하는 것은 수도인의 일과로 상시 공부를 하는 그 길을 도와주고 알려주는 시간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교리 학교에 이런 것을 이제 함께 잘 실천함으로 해서 상시 훈련을 체질화시키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렇게 상시 훈련을 잘 체질화하다 보면 진짜 고해 생활을 하는 자신을 낙원 생활로 그렇게 이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내가 이제 그렇게 해서 힘이 쌓이면 다른 사람들도 또 그 길을 또 인도를 해줄 수가 있겠죠. 오늘은
상시 훈련의 체질화라는 그런 주제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기를 기약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